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이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성을 지키는 성, 당춘대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북쪽에 이 내사산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양도성이 되겠고요. 이 한양도성 외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산성이 되겠죠. 자, 이 북한산성인 외성과 내성에 해당되는 한양도성을 이어주는 성이 바로 이 당춘대성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2014년도에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이래로 현재까지 서울시가 이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쭉 벌여왔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한양도성과 외성인 북한산성을 연계하는 이 당춘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연합해서 이 세계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어서 종합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당춘대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당춘대성에 있는 바로 이 성문을 원래 이름은 한동문이었고 오늘날에는 이것을 홍지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원래 연용되었었던 것을 또 가까이에 있는 당춘대를 따서 당춘대성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당춘대성과 홍지문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양도성 서쪽의 문이라고 해서 이 현재의 당춘대성을 서성이라고 서쪽에 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당춘대성이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명칭이 아직도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홍제천변에 복원이 되어 있는 이 홍지문과 더불어 오간수문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성이 지금 다루고 있는 당춘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양도성 박물관에서는 수위도성이라고 해서 도성을 지키는 성 당춘대성이라는 지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 중에서도 도성을 지키는 성이라는 면에서 이제까지 한양도성이라든지 외성인 북한산성과는 다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당춘대성이 갖고 있는 그 기능과 가치 또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조선의 수도 방위 체계 등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이 당춘대성이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하는 이러한 학술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보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사이를 연결하는 이 빨간 선이 당춘대성으로서 홍지문으로부터 이 향로봉에 이르는 북한산의 능선 중에 하나인 향로봉에 이르는 이 4km 구간을 당춘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춘대성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춘대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조선 후기의 혼란기에 훼손돼 왔었던 것을 1977년도에 홍지문의 건설과 더불어 일부 구간이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서 향로봉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당춘대성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북한산에 등정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산성들의 흔적을 보면서 이게 북한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면은 이 상명대학교라든지 국기터널 쪽에서부터 이 향로봉이나 비봉 쪽으로 등정을 할 때 만나는 이런 성곽은 당춘대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숙종의 방어체제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임진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에 이 수도 방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되는 개성이라든지 강화, 남한산성, 북한산 등등과 같은 이 방어 요충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먼저 강화도라든지 또 개성, 또 남한산성, 또 북한산성 축조함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탕춘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그래서 한양도성을 지키는 성 탕춘대성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제강점기의 사진들을 통해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 홍지문과 오간수문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훼손되었던 것을 197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다시 재복원되게 되었고, 그 일부 성곽들을 현재에도 이 등산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탕춘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탕춘대성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북한산 능선들이 문수봉을 거쳐서 쭉 이어지는 이 능선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현재는 탕춘대성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능선으로 오를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탕춘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성과 내성을 연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도성을 지키는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홍제천변의 이 홍지문과 오간수문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이 탕춘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 하나의 도성이 갖고 있는 이런 것에다가 독특한 탁월한 어떤 특징을 함께 갖고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계하는 이 탕춘대성이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울시의 이러한 기획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이 시기에 이러한 역사 기록들, 또 그 당시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런 복원 작업들이 계속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의 흔적들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게 되어서 독특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탕춘대성으로 다시 재평가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탕춘대성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